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이고 있는 반려견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해 줘야지 그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T4 호르몬제로 해결될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 갑상선 기능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린 폼의 알로페시아 X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영상을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는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요 위에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시 말해 갑기전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그리고 T3, T4 수치가 낮고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 수치가 높은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투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반려견들, 그 반려견들은 계속 이 호르몬 약을 투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 약만 투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이 순간 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갑상선과 관련된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80% 가까이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고 그리고 한 20% 정도는 암으로 인해서 갑상선을 제거한 그런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살펴보면 CD4 T셀이 CD8 T셀을 자극해서 사이토톡신 T 림포사이트를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갑상선 세포를 공격해서 자가용해를 일으키고 또 B셀을 도와서 형질 세포를 자극하여 항체를 형성해서 갑상선 셀을 공격하여 괴사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갑상선 세포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부분을 갖다 이해할 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런 갑상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 변화를 보면 여기에 갑상선 조직이 있습니다. 이 갑상선 조직을 사이토톡신 T 림포사이트랑 플라즈마 셀에서 분비된 항체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갑상선 조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소포체가 있습니다. 이 소포체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저장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이 갑상선 조직을 파괴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림포사이트들이 침륜하게 되고 소포체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갑상선 조직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반건강 상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는 이분법적으로 건강 아니면 질병 상태가 아니라 그 중간에 반건강 상태가 진행된다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기능 또한 정상적인 상태랑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상태에
이 중간에는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갑상선 기능 상태를 체크할 때 갑상선 T3, T4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 호르몬 요 세 가지 갖다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T3, T4가 저하되고 TSH가 상승되는 요 상태가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이 상태가 되기 전 T3, T4는 정상인데 TSH 이 호르몬만 상승된 그 상태가 장기간 유지됩니다. 근데 이 상태는 T3, T4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니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T3, T4가 저하된 그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돼서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판정하고 약을 투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갑상선 조직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좀 더 살펴보면 여기 뇌가 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분비 호르몬이 분비돼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되면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되고 이것이 갑상선을 자극해서 T3, T4 그리고 칼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T4 이거는 이제 비활성형인데 이게 90% 분비되고 그리고 활성형인 T3는 10%만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 비활성형인 T4는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 활성형인 T3로 전환되고 그리고 이것이 혈류를 통해서 목표 세포로 이동하고 그리고 각 세포의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해서 결국 세포 내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각 세포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7가지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져야지 갑상선 호르몬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갑상선 호르몬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갑상선 분비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했는데 TSH가 분비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되고 또 TSH가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면 T4와 T3가 분비되어져야 되는데 이때 단백 분해 효소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 분해 효소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비활성형인 T4가 간으로 이동해서 활성형인 T3로 전환되어져야 되는데 이때 당분, 셀레늄, 아연 그런 미네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 간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T4가 T3로 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활성화된 T4가 혈류를 통해서 목표 세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합해야 할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당연히 목표 세포로 이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세포에 가서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각 세포들이 호르몬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지 장애 이것은 제가 예전에 당사슬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당사슬이 부족한 경우 세포들이 호르몬을 제대로 감지를 못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 내에 들어간 T3 호르몬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때 산소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갑상선 호르몬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갑상선 기능이 해야 하는 역할들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 자체가 부족한 경우 이거는 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갑상선 호르몬은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판정되는 요 때까지 이 기간을 보면 T3, T4 수치는 정상입니다. 근데 이때 TSH만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몸 안에 T3, T4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지만 이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에서는 계속해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작다고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는 이 TSH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부족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상태에서 T4 호르몬을 약으로 투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T4 호르몬제 투여만으로는 기능 개선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 상태에서 T4만 계속 주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갑상선 기능 저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근원적인 문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갑상선 호르몬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보면 모든 세포의 기능에 관여하고 기초 대사율 자극,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 대사를 촉진하고, 또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 합성하고 당 대사 조절, 성장 촉진, 그리고 심장이나 위장관 운동 자극, 이런 것들을 갑상선 호르몬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가면역 질환,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인데 이것은 각각의 문제라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신우신염, 당뇨, 이런 문제들이 다 제각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제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포메 같은 경우는 모발이 자라나는데 굉장히 많은 영양가, 그리고 모발 세포에 활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약해지면서 털이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른 개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면역세포가 과도해지는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은 그냥 각각의疾병을 별개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보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다른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왜 자가면역 질환은 걸리는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영상 또한 요 위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이 여러 가지 유발 원인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개선되어 줬을 때 강아지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갑상선 기능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냥 T4 호르몬만으로 수치를 맞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갑상선 조직은 계속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뭔가 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갑상선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에서 T4 호르몬 문제를 투여하면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또 다른 질병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